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의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짚어보며 시작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톱 기사입니다. 시강 강사 대량 해고 부르는 강사법, 이런 제목이군요. 내년에 시강 강사 처우 개선법 앞두고 대학들이요 30에서 60%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4대 보험 퇴직금 지급 등 재정 부담에 미리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죠.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종교,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감옥 안 간다. 어제 대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대법원, 여호와의 증인 입영 거부는 정당하다. 양심의 자유 보호돼야 한다. 유죄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군은 관련해서 대체 복무 방안을 다음 주에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포용국가 평화 두 축으로 국정 이끈다, 이런 내용을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습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시대적 사명이다. 2% 저성장 도착, 재정 역할 확대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역시 정부의 재정과 관련 내용이 일면 톱 기사로 실려 있습니다. 재정 곡간 열고 또 열고 사실상 정부 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정부의 2018 재정정책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작년에는요 3.1% 경제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정부 소비, 정부 투자 비중이 0.8%포인트, 거의 1%포인트 가까이 됩니다. 민간 활력이 위축되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경제 성장을 떠받치고 있다, 이런 내용이군요. 저성장 고착화되며 재정 중독 심화됐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를 훑어봤고요. 오늘 네 분의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김기태 호남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 이재진 대한대 조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양심 판별이 관건 아니냐. 어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분노 유발 사과. 이분입니다. 양진호 회장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더 여론이 나빠지고 있네요. 아전 인수 아베 징용배상 판결에 일본 총리가 반응을 보였는데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 음주운전 엄벌을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상 음주운전에 걸리셨대요.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의 신문 브리핑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문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대법원 판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본질적 위협, 소수자 포용을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내용 더 자세히 보면요. 국민 다수의 동의 받지 못해도 국가가 이런 소수자를 외면할 수 없다. 병역 기피 수단 우려에는요, 신념 깊고 진실해야 한다, 이런 기준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기준이긴 한데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한국일보 기사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4년 만에 뒤집힌 판례, 그리고요, 양심, 진짜인지 구별 어떻게,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대법원
소극적 양심 실현 행위 처벌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는데 문제는 이 양심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조대진 변호사 네.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그 예전에 이제 검찰 변론, 예. 공개 변론 할 때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요. 예. 과연 양심의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할 거면 어떤 양심, 양심이 진정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판명할 이 것이냐. 양심이 뭐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힘든 부분인데 그 기준을 그 대법원이 제시를 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평균적인 것 같은 용어를 통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좀 잘 살펴보면 이게 꼭 종교적 신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관된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꼭 종교만 아니라 일관된 어떤 병역을 할 수 없다는 양심을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본인이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평화적인 이유로 나는 집총 거부라든지 병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념이 지속적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일관되게 본인들의 활동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불편한 거는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병역 거부를 또 핑계를 댈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총 드는 거를 불편하신 분 많습니다. 그렇죠. 군대 가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핑계를 막기 위해 행동의 일관성 그리고 신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행위의 그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아마 판단을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 입대를 앞두고 갑자기 개종이나 종교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나는 양심상 총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 기존에 본인이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그때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황들도 파악을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석연치 않은 면이 있죠. 갑자기 그 본인이 종교에 관련된 그 마음이 신실해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갑자기 종교를 다른 종교에다 종교를 바꿔다든지 주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심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본인이 주변에 그런 걸 알리고 이랬다면 이런 부분들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그렇다면 일단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면서 병역을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일단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검찰에? 일단은 지금 그 고발 자체를 지금은 이제 자제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 입법 예고가 돼 있지만 이 지금 상황이 제일 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고발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군대 병역법을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고발이 되면 조사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입법 예고 되기 전에 고발 자체를 자제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서둘러서 대체복무제 관련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한 판단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검찰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결국은 조사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기사 이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 있습니다. 어제 판결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얘기가 있네요.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끝이 아닌 시작. 합리적 대체 복무제 마련되면 따르겠다라고 판결 당사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또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 당사자 중에 한 분인 오승원 씨, 이만여 선배 동료들 인내 덕분이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증인,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 받은 고통 위로한다. 자, 여기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오남용 우려쉽게 성실하게 복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이 당사자들의 어제 판결에 대한 반응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런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려를 모두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런 뭐 반응 성실하게 따르겠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뭐 이분들의 반응이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판결을 보는 시각은 좀 갈리는 듯합니다. 여기 저희가 기사를 좀 준비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석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판결이 나오는데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석방을 반면에 누군 양심이 없어 군대 갔나 또 이렇게 반발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데요. 자, 윤경호 의원님, 찬반 여론 어떻게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까요? 사회 변화, 시대 변화,
또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법원 판결에도 반영이 예. 된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04년에는 국방의 의무를 더 중시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이라면 이번에는 양심의 자유를 더 그래서 중시했잖아요. 판례가 이제 뒤집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의 논리 중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다수 국민의 동의를 비록 못 얻었더라도 소수자에 대한 포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저는 뭐 헌재 결정이라든지 예. 대법원 판결이 이런 사회 변화, 그러니까 사회 변화라는 거는 인식 수준에 어찌 보면 뭐 높아진다, 낮아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 인식 수준의 변화와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이제 조대진 변호사와 우리 예. 이 앵커가 얘기를 했지만 예. 과연 그러면 양심이라는 걸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 하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조 변호사가 잠시 얘기하고 말았습니다만 내년 12월 30일까지 대체복무 법안을 확정을 하도록 그렇죠. 돼 만들어야 있잖아요.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럼 어떡할 거냐. 이 공백 상태에서 오히려 더 악용이 생길 경우는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대법원이나 헌재가 예.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예. 어떤 뭐 시대 정신을 내세울 수 있는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법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혼란을 예.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이번 상황에서 지금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그렇죠. 앞서 나가다 보면 예. 이런 공백이 저는 생길 수 있다. 제도와 법의 공백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을 저희가 두 가지 여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양심이 없어 그럼 군대를 간 거냐. 이미 이제 군대 복무를 하고 있거나 군대 복무를 마친 분들의 어떤 상대적 박탈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법적인 조치가 내려진 이상 이제 예. 중요한 건 그 양심을 판정하는 건데요. 예. 아까 이제 검찰이 할 거냐 아마 예. 이 양심을 판정하는 위원회 또는 예. 기구 같은 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런 논의도 거기를 있을 것 통과해서 같습니다. 아마 이제 오는 식으로 아마 될 것 예.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법 감정,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예. 감정하고 법의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국민 다수는 현재 이 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인데 예. 법 정신 또는 법 철학에서는 이걸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괴리는 앞으로 계속 나타날 터인데 이 소수자 인권 보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받아들이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국민도 또 여기에 좀 성숙한 수용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런 과제를 동시에 준다고 봅니다. 이재진 교수님, 또 다른 쟁점일 수가 있는 게요. 이미 양심적 병역 거부로 처벌을 받아서 처벌을 이미 받았거나 그리고 처벌받아서 수감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정부가 이제 해야 되는가. 일각에서는 이제 사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행 법 체계 상으로는 뭐 석방을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고 지금은 있죠. 엄연히 현행법이 있으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식들을 예. 논의하게 될 텐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법에서 대법원에서 이런 판례를 이번에 만들어 주어서 양심적이라고 하는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우 또는 이제 병역과 관련돼서 대체복무제의 마련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그것이 운영이 되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사회는 어떻게 포용할 건지를 갖다가 조금 공론화를 좀 시켜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기의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이번에 무죄라고 받으신 분과 이미 처벌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조대진 변호사.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무죄 판결 됐는데 나만 유죄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 억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석방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고 뭐 지금 관련된 판결을 뭐 재심 청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판례 변경을 이유로 또 재심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 청구가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일 유력한 방안은 어쨌든 대법원이 일관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대통령이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안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참 여러 가지 고민할 과제들이 지금 쌓여 있네요. 제도도 마련해야 되고 또 논의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